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코덱스 철강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쵸? 아마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께 제가 바치는 영상이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동성 확대는 기회니까 아마 변동성이 발생되는 족족 매수 기회를 활용해서 저는 꾸준히 사 모아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10일 날 이제 이런 철강 ETF의 투자 기회를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에서 총을 많이 구입한다는 그 황당한 뉴스를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뉴딜 테마 등등에 전부 다 철이 필요한데 전기차도 그렇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올해 5월 초 한 11일 정도 수준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즈음까지 거의 100%라는 엄청난 수익을 냅니다. 물론 제가 지난 방송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좀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크게 놀랐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방송이죠. 철강이 10,000원 돌파했다. 그래서 저는 좋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4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이기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때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4월 말이 이때였어요. 그러면은 단기간에 한 10% 빠졌었죠. 그리고 다시 20% 정도가 한 열흘 사이에 급반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엄청 상승을 하니까 와, 또 이때 이거 상승하는 거 보고 들어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뭐 자산 배분이나 좀 투자의 안전을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이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꼭 10월 달에 다 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타이밍이 좀 물리는 식으로 들어갔을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때 들어갔으면 얼마나 많이 빠졌겠어요. 20% 넘게 빠졌으니까.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특히나 이런 제가 방송을 좀 올리게 된 거고요. 이런 최근에 이제 이런 철강 관련된 주식 가격이 하락한 부분은 중국 철강 시장의 분위기가 급냉된 영향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이제 이 내부 인프라 투자도 그렇고 이 철이 우리 산업용 금속으로서 쓰임이 많잖아요. 근데 너무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부분이 다른 그 여타 소비재 가격을 막 너무 상승시키는 이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물가가 너무 상승해 버리니까 이민들이 이제 불만이 커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이제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회의 등에서 원자재 시장의 비정상적 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등등으로 해서 현장 시장 조사를 강화하겠다 등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뭐 예를 들어 그 폐수를 뭐 방류한다든가 또 뭐 친환경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직접 찾아가서 예전에 철강 기업들을 막 설비를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런 적도 있거든요. 뉴스를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자본주의의 그 민주주의 사회랑 좀 다르게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하는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이 철강석 가격이 10% 이상 급락하는 부분도 보여줬고 중국의 뭐 PMI라든가 생산자 관련된 이런 구매자 관리 지수 등등도 좀 많이 좀 이렇게 통제가 되는 모습 등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강 가격이 좀 많이 흔들렸던 게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정부의 통제로 인해서 가격이 좀 단기간에 하락하더라도 장기간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주목해서 저도 주목해서 보고 있는 전기차가 팔리고 그다음에 뭐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들이 늘어나는 트렌드가 단기간의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만의 인프라 투자가 아니고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중국도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전환하지 못하면 과도한 환경 부담금, 환경세, 탄소세라는 걸 물려가지고 해당 기업들의 이익을 급격히 떨어뜨려서 결국 시장에서 퇴출시켜 버리겠다는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철강 WSD, 월드 스틸 다이나믹스라는 데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향후 철강 산업에서 탄소 배출 저감이 중요해진대요. 그러니까 이런 철강 산업에서조차도 친환경 사업이 점차 중요해지는 거고요. 기존 일반 고로에서 나오는 철 생산을 가급적 줄이고, 왜냐하면 탄소 배출이 심하니까 이런 수소 기반 전기로로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게끔 환경 부담을 물리겠다는 예고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2050년에 생산 규모 변하잖아요. 예측을 한 게. 그럼 빨리 이 설비로 전환하는 기업과 전환하지 못하는 기업 간의 차별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예를 들어 포스코하고 중국에 있는 뭐 이런 일반적인 그 철강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디가 좀 더 빠를까요? 사실 가장 빠르게 캐치업하는 건 우리나라가 장점 그리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철강의 생산 부분은 중간중간 이런 설비의 전환 트렌드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좀 생산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시장의 수요가 꾸준히 살아있는데 생산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타이트해질 경우에는 가격이 급변동하겠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철강에 대한 그 주목을 계속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좀 주워 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불안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